조선의 킹메이커 하륜의 생존 본능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피로 얼룩진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태종시대의 숙청 칼바람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아 권력의 정점을 경험한 책사 하륜의 권력공학을 심층 분석합니다. 혼돈은 구덩이가 아닙니다. 혼돈은 사다리입니다. 여말선초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야만의 시대였습니다. 조선의 기틀을 다진 정도전은 숙청되었고 태종의 칼과 같았던 이숙번은 유배당했습니다. 왕비의 친인척인 민씨 형제들은 멸문지화를 당했죠. 마치 왕좌의 게임처럼 영웅들이 낙엽처럼 쓰러져갈 때 유일하게 자신의 천수를 누리고 심지어 왕의 눈물까지 받아낸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하륜입니다. 조신시대의 프랭크 언더우드라 불리는 하륜의 생존 전략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용의 눈을 알아보는 자가 판을 짠다고 했습니다. 하륜의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저평가 우량주에 대한 선구적인 투자였습니다. 하륜은 주류 학자들에게는 잡학으로 치부되던 관상과 풍수지리를 탁월하게 활용했습니다. 모두가 고려 왕조의 충신이었던 정몽주와 같은 대세에 따를 때 하륜은 과감하게 아웃사이더, 즉 이방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는 이방원의 얼굴에서 순수한 힘과 의지를 가진 왕의 상을 읽어냈고 쇠락해가는 시스템이 아닌 떠오르는 권력의 줄을 대는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상주의는 피를 부르고 현실주의는 삶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정도전은 재상 중심의 이상적인 정치를 꿈꿨습니다. 왕은 상징적인 존재이며 재상에 의해 견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죠. 그 결과 1차 왕자의 난으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반면 하륜은 철저히 왕권 중심의 현실 정치를 추구했습니다. 왕은 절대적인 존재이며 신하는 왕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살아남았고 심지어 왕의 애도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충성심은 맹목적인 도덕성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권력에 대한 합리적인 투자라는 것입니다. 사냥당하기 전에 먼저 사냥하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1398년 1차 왕자의 난은 이 원칙이 가장 잘 적용된 사례입니다. 머뭇거리는 이방원을 움직인 것은 바로 하륜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계책이 없고 아들이 아버지의 군사를 희롱하여 죽음을 구하는 것이니 비록 상왕께서 놀라더라도 결국 어찌하겠습니까? 라며 이방원을 부추겼습니다. 이숙번과 같은 행동대장을 움직인 하륜은 정도전 세력을 제거하고 태조 이성계가 어쩔 수 없이 살아남은 유일한 유능한 아들인 이방원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잔혹한 계산이었지만 선수필승의 미학을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태종의 도살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공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존 매트릭스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매트릭스는 효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위협 수준을 최소화하는 전략입니다. 민씨 형제처럼 외척이거나 정도전과 이숙번처럼 너무 유능하고 오만하여 위협으로 인식되면 제거되었습니다. 반면 하륜은 자신의 필수적인 능력을 제공하면서도 자신을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포지셔닝하여 위협 수준을 낮게 유지했습니다. 태종 아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의 효용 가치를 최대화하되 왕에게 인식되는 위협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핵심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왕이 검다고 하면 흰색도 검은색이 되는 법입니다. 민씨 형제 숙청 사건은 하륜의 유일한 오판이자 그의 현명한 대처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하륜은 처음에 죄가 죽음에 이르지 않았다며 민씨 형제의 죽음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태종의 생각 없이 말하지 말라는 차가운 답변을 듣자마자 그는 즉시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무조건적인 복종을 보였습니다. 왕의 의지가 명확할 때 논리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륜은 이 순간의 기지를 통해 위기를 넘겼습니다. 태양 옆에서 스스로 빛나려 하지 마십시오. 이는 이숙번의 오만과 하륜의 냉혹한 손절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이숙번은 자신이 왕을 만들었다고 자만하며 태양처럼 빛나려 했습니다. 그 결과 토사구팽되어 숙청되거나 유배되었습니다. 반면 하륜은 왕의 그림자처럼 행동하며 모든 영광을 왕에게 돌렸습니다. 그 결과 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죠. 태종이 이숙번을 제거하기로 결정했을 때 하륜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과거의 동지였던 이숙번과의 관계를 냉혹하게 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륜식 생존법이었습니다. 완벽한 신하는 위험하며 때로는 부패가 곧 방패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도된 결점의 미학입니다. 하륜은 탐욕스럽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토지, 노비, 뇌물 등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가 있었죠. 하지만 태종은 매번 그를 보호했습니다. 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도덕적으로 완벽한 신하는 왕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지만 부패한 신하는 통제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륜의 부패는 그가 왕좌가 아닌 재물을 욕망한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는 더러운 일을 처리하고 비난을 감수했으며
태종은 그에게 절대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기묘한 공생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지리학으로 권력의 물기를 바꾸는 능력 또한 하륜의 핵심 역량이었습니다. 그는 무학천도론을 주장하며 새로운 지리 이론인 지리신법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전통적인 풍수설에 도전하며 기존 권력 지형을 흔들려는 시도였습니다. 비록 최종적으로는 한양이 천도지로 선택되었지만 하륜은 이 과정을 통해 담론을 주도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그는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것입니다. 결국 하륜은 호랑이의 눈물 속에서 퇴장하는 마지막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1416년 70세의 나이로 함경도에서 능을 살피는 직무 중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태종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7일간 단식하고 3일간 조회를 중단했습니다. 심지어 내가 노객 늙은 하륜을 쉬게 하지 않고 멀리 보내죽게 만들었다며 자책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칼에 맞아 죽지 않고 천수를 다하여 죽었으며 자신이 모시던 괴물 같은 왕의 애도까지 받아낸 진정한 승리자였습니다. 왕을 지키는 그림자 하륜은 최후의 승리자였습니다. 그는 호랑이 등에 올라탔지만 물리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얻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륜은 왕이 될 수는 없었지만 왕을 무적의 존재로 만드는 왕의 룩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태종시대의 잔혹한 권력 투쟁 속에서 진정한 승자는 바로 살아남아 영광을 누린 하륜이었습니다. 오늘 발표에 사용된 자료와 참고 문헌입니다.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과 왕자의 난에 대한 역사적 분석, 그리고 정도전과 하륜의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이 발표는 여말선초 시대의 권력 역학을 하륜의 생존 전략이라는 렌즈를 통해 분석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